서울의 새벽 공기는 늘 차갑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서늘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서정은 두 손을 가볍게 비볐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마음속은 더 추웠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머릿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폐가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던 아버지. 약간만 해도 감당이 안 돼서 서정은 낮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엔 알바를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대리운전 손님을 기다리다 스마트폰 구인 앱에서 우연히 은희가 저택가사 도우미 모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고 월급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게 정말 맞는 숫자야?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녀는 서울 외곽 언덕 끝에 자리 잡은 커다란 대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돌담을 따라 이어진 나무 계단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고 저택은 산 중턱을 길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벽은 햇빛을 받은 듯 은은하게 빛났고 지붕 위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올려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침을 삼켰습니다. 저택 같은 곳은 평생 TV에서만 보던 곳이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곱게 손질된 단발, 잘 정리된 앞치마.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입 가정부 서정 씨죠? 네, 안녕하세요. 따라와요. 인사말 하나 없이 등을 돌리고 안으로 걸어가는 여성.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은희가라고 불러요. 은빛처럼 빛나야 한다는 의미래요. 뭐 우리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앞뒤 맥락을 계속 살피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몇 가지 규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에도 박 여사는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래도 널 믿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택을 천천히 걸으면서 서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마루는 시간이 흘러도 광이 사라지지 않는 나무였고 벽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어 이 집이 어떤 품격을 유지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집이면 늘 사람의 발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가끔은 TV 소리도 들릴 법한데 이 집은 숨도 쉬지 않는 듯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불쑥 말했습니다. 여기는 외부 사람 출입이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 여기도 당신이 조용해야 합니다. 네. 여긴 조용한 집이에요.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움직임. 특히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은 피해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서정의 심장에 작은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서정은 한 시점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대형 오르골, 사람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나무 케이스, 세월이 만든 작은 흠집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고풍스러웠습니다. 오르골 앞에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물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멈춰 서서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정 씨. 네. 저 오르골에는 절대로 손 떼면 안 돼요. 서정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닫지도 말고 열지도 마세요. 손잡이에 손가락 하나라도 닿으면 그날로 내보낼 겁니다. 말투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요. 그냥 절대로. 서정은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너무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오르골은 마치 그 말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듯 묵직하게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친구인가? 서정은 놀라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들어온.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서정의 얼굴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듯한 표정.
그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 서정은 아차 싶어 눈을 피했습니다. 저 실례했습니다. 아니네. 미안하오. 회장은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부엌 문턱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식사 준비됐어요. 들어와요. 그녀는 회장의 시선을 따라 서정을 보자마자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새로 오신 분이에요. 많은 직원이 왔다가 가니까 착각하신 거예요. 서정은 박 여사의 말투에서 작게, 아주 작게 숨어있는 경계를 느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도 속엔 단단한 벽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정이 느끼기엔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정이 방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돌아보면 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 순서로 닦죠? 네. 저는 원래 이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옷을 게다가도 뒤에 서 있고 요리를 준비할 때면 눈을 번뜩이며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새로 들어온 가정부라도 이 정도는 너무 심했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든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택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눈이 숨어서 지켜보는 조용함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방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기침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택에 들어갔어요. 그래, 고생 많다. 거긴 좋은가 보네. 좋긴 한데 좀 이상한 곳이에요. 무섭게 왜 그래? 그냥 돈 벌면 되지. 네, 그건 맞죠. 아버지는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 기억해라. 우린 가진 게 없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네. 내 엄마도 그랬지. 내가 내 엄마 대신 그 노래도 불러주고. 아버지가 흘리듯 말한 엄마의 노래가 서정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버지가 밤마다 불러주던 유일한 자장가였고 서정이 가진 엄마의 흔적 전부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늘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아야,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은 약 먹고 자야겠다. 그리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서정은 엄마에 대해 묻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애틋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정은 식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정 씨는 혹시 서울 토박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지방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그렇겠네요.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어딘가 비수 같았습니다. 혹시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네. 이 집은 특별한 집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그저 일만 하면 돼요. 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늦은 밤, 환기창을 닫기 위해 거실을 지나던 서정은 오르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오르골 위에 놓인 작은 유리 장식들이 빛을 조용히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손을 꼭 잡아 끄는 것처럼 오르골이 서정을 향해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휙 들어왔습니다. 탁! 테이블보가 휘날리며 오르골 손잡이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리고 딸랑! 쇠 조각이 아주 천천히 굴러가는 작은 소리. 서정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르골은 그 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아주 서서히 정말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그 어떤 악기보다 선명한 멜로디가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아버지가 밤마다 불러주던 엄마의 자장가였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성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르골을 보며 마치 망령을 본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이 멜로디를 어디서 들었다고? 서정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 어릴 적 아버지가 엄마가 만들었다고 불러주신 엄마, 내 친엄마요.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뛰어내려오며 절규했습니다. 멈춰. 그거 닫아. 지금 그거 멈추라고. 회장은 움직이지 못한 채 서정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얼어붙은 듯 오르골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열렸어? 그거 누가 건드렸어? 서정은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우연히.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멜로디는 이 집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네. 그건 우리 은주가 만들었어. 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주. 그 이름은 서정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 들었던 친엄마의 이름이었다. 서정은 다음 날도 평소처럼 새벽같이 눈을 떴다. 몸은 아직 적응하지 못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다리를 내려놓았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가 간단한 아침을 챙겨드리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와 가사 일을 도와야 했다. 늘 해오던 일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모든 동작에 신경이 더 쓰였다. 한번 눈에 띄면 박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창처럼 꽂혔기 때문이다. 병실에서 돌아와 저택 대문을 들어설 무렵 이미 관리인 최 씨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왔나? 그의 목소리는 늘 거칠지만 맑았다. 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집은 말이여, 일찍 살아야 편해. 누구 눈에 띄기 전에 다 끝내야 하거든. 서정은 그 말이 박 여사를 말하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저택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모두 박 여사의 기분을 살피며 움직였고 그녀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일을 그만두고 나간 건지 쫓겨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정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오늘따라 저택 안엔 묘하게 적막한 기운이 돌았다. 부드러운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떨어뜨리는 이른 시간임에도 저택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랄까. 무슨 일 있나? 서정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좁히며 안으로 들어섰다. 1층 거실에 들어서자 박 여사가 이미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은 더 차가워 보였고 손끝은 잔이 아니라 손목까지 딱딱하게 굳어 보였다. 왔니?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네, 사모님, 아침 차릴까요? 그 전에 박 여사가 시선을 들었다. 어제 서정 씨, 거실 책장 앞에 있었지? 가는 목소리였지만 틈이 없었다. 서정은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보셨나?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인데 책을 본 건 아니니까. 청소하다가 잠깐요. 청소. 박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단한 부지런이네. 첫날부터 거기까지 손을 댈 정도면. 말 끝에 담긴 미묘한 냉기. 서정은 어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저 오르골에는 절대 손 떼지 말아라. 그 음악은 이 집에서 울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냥 먼지가 있어서. 알면 됐어. 박 여사는 다시 찻잔을 들며 말했다. 이 집 규칙만 잘 지키면 돼. 그녀는 더 말이 없었고 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괜히 신경 쓰이게 했나 보다. 그러나 서정도 느끼고 있었다.
박 여사의 반응은 단순히 책장 앞에 있었다 정도의 문제에 불과한 태도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오래된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듯했다. 마치 그곳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초조함. 아니면 누가 또 그 비밀에 다가왔나 하는 두려움 같은 것. 서정은 그런 것을 읽어낼 만큼 인생을 쉽게 살지 않았다. 점심 무렵 회장이 다시 서정을 불렀다. 잠시 이야기 좀 하지. 오늘도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정이 다가서자 그는 티스푼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어제 그 책장 앞에서 무슨 걸 보진 않았나? 아니요, 회장님. 전혀요. 그래, 그렇지. 회장의 시선은 서정의 얼굴을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 시선에 담긴 온도는 박 여사의 냉기와 너무 달랐다. 그는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눈만 마주쳐도 이상하게 익숙하네. 네. 아니다. 괜히 늙어서 별소리를 다 하는군. 회장은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눈엔 실수로 흘린 진심이 비쳤다. 저녁에 내 방으로 와주겠나? 잠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박 여사가 저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서늘했다. 두 손은 굳어있듯 식탁 아래로 모여 있었고 그날 저녁 서정은 회장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자 회장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었다. 이걸 한번 봐주겠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있었다. 겉면은 세월의 색이 깊게 배어 있었고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연약했다. 이 오르골 어디서 본 적 있나? 서정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처음 봐요. 그래. 난 이걸 보면 자꾸 헷갈린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해 보였다. 누굴 떠올리게 돼? 아주 오래전에 내가 놓쳐버렸던 사람을.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속죄하는 듯 낮게 깔렸다. 서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이 가장 미안했던 분인가요? 회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랑 그 여자를 내가 그때 지키지 못해서. 서정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른 감정이 먼저 스쳤다. 이 집엔 정말 뭔가 있다. 혹시 오르골을 들어보셔도 될까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절대 틀면 안 된다. 그 소리는 이 집을 망가뜨리니까. 왜요? 그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 멜로디가 울리면 그때의 기억들이 돌아오거든. 그리고 그 기억은 그 여자한테 그리고 그 아이한테 너무 잔인했어. 서정은 오르골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나무 틈새로 희미한 먼지가 일었다. 그때였다. 문 뒤 그림자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삐걱하는 소리. 서정이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에서 박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 가까웠다. 두 눈은 오르골에 고정돼 있었고 마치 그걸 당장 내려놔라라고 외치는 듯했다. 박 여사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여보, 그걸 왜 또 꺼냈어요? 숨소리가 흔들렸다. 그건 다시 꺼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묻어뒀는데.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이 아이가 나를 자꾸 그날로 데려가네. 서정은 눈을 크게 떴다. 저요? 박 여사가 서늘하게 속삭였다. 그래, 내 얼굴이. 그 여자와 너무 닮았어. 그 순간 오르골이 갑자기 딸깍 소리를 냈다. 누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바람이 없는데도 창틀이 스르륵 흔들렸다.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멜로디 하나가 실처럼 얇게 흘러나왔다. 똑똑똑. 서정의 숨이 턱 막혔다. 그 음이 너무 익숙했다. 이게 뭐지? 이건 어렸을 때 엄마가. 회장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억누르듯 입을 틀어막았다.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이 멜로디. 저 아는 곡이에요. 박 여사와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정을 바라봤다. 뭐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공포였다.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저희 엄마가 밤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이 소리랑 똑같아요.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정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왜? 어떻게? 저희 엄마 노래가 여기서 나와요? 그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박 여사가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이미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은주야. 그 이름 하나가 방을 갈랐다. 그 아이 이름이 정말 서정이라고 했지? 회장이 손을 떨며 말했다. 둘의 시선이 서정에게로 꽂혔다. 숨도 들이키지 못한 채로 서정은 두 손을 가슴 위로 가져갔다. 가슴 속 어디에선가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서늘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오르골이 더욱 선명하게 울렸다. 엄마의 음성과 똑같이. 오르골은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끊어진 듯 이어지고 다시 울컥 터져나오는 섬세한 멜로디를 내며 방 안 공기를 집어삼켰다. 그 소리는 슬픈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색을 띠고 있었다. 서정은 숨을 삼켰다. 어릴 적 폐가 약했던 엄마는 서정의 머리맡에서 자장가를 항상 낮게 불러주곤 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어느새 울먹임이 섞여 있던 그 목소리. 그 멜로디가 지금 이 낯선 저택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오르골에서 그대로 울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서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부르던 것과 완전히 같아요. 박 여사는 뒤로 물러났다. 매끈하게 올린 머리칼이 앞으로 떨어질 정도였다. 눈이 커진 채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다. 안 돼,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여보,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너무 닮았어. 그는 거의 숨을 몰아쉬듯 말했다. 은주. 그리고 그 아이. 회장님. 서정은 떨리는 손을 모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청량한 전등빛이 비쳤다. 저희 엄마 이름이 은주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박 여사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두 눈은 눈물이 터질 듯 붉었다. 회장은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감싸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럴 리 없어. 은주는 그때 세상을 떠났다는데. 서정은 눈을 깜빡였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네. 내 엄마는 30도 되기 전에 떠났다고 들었어.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켜며 말을 이어갔다. 그때 아이는 태어나기 어렵다고 그랬다 해서 나는. 회장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제발. 제발 그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나 오르골은 멈추지 않았다. 멜로디는 점점 더 깊게, 더 선명하게 신뢰를 울렸다. 서정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엄마가 이 저택과 무슨 관계가 있던 거지? 왜 회장님이 엄마를 알고? 왜 박 여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저렇게? 서정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진짜 몰라요. 저희 엄마가 회장님과 어떤 사이였는지.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젖은 빛이 얼룩져 있었다. 서정아. 그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너 정말 은주 딸 맞는 거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가 숨을 멈춘 채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은주 씨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었잖아. 서정은 박 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요? 박 여사는 눈가를 떨며 회장을 바라봤다. 당신이 몰랐던 사람. 은주 씨가 마지막에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아이일 수도 있다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저 아이 눈을 보면 은주의 눈이 그대로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정을 가리켰다. 저 눈, 저 표정, 저 숨. 어떻게 잊어? 서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장님. 그녀는 불안하게 말했다. 그럼 저를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주라는 그 여자의 딸이라고. 회장은 서정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가 닿기도 전에 멈추었다. 손등이 떨렸다. 그날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깊었다. 너는 내 곁에서 자랐겠지. 서정은 심장이 고장이 나는 것 같았다. 숨조차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내가 이 집과 얽혀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엄마가 이 집 사람과 사랑했었다고. 박 여사는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그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아이는 그때 당신이 모르게. 그만. 회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날의 일로 나를 또 흔들지 마. 그의 외침에 박 여사는 몸을 웅크렸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조금 전보다 더 깊고 더 슬픈 음색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리는 순간 서정의 귀에 어떤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겹쳐 들렸다. 정아, 우리 정아, 행복해야 해. 엄마의 목소리였다. 이 세상에 없지만 서정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목소리. 서정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엄마, 정말 여기에 있었던 거야?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멜로디는 완전히 멈췄다. 서정도 회장도 박 여사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오르골이 멈춘 뒤 거실은 시간을 잃은 듯 고요했다. 마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남은 건 사람들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마저도 얇고 흔들리고 불안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울음을 애써 눌러 담은 채 떨렸다. 당신 제발 안정 좀 찾아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또 흔들리면 우리 집이 다시 무너져. 그러나 회장은 박 여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아. 그는 낮게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너 내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하니?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엄마가 돌보던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출산 직후 건강이 악화돼서 얼마 못 버티셨다고.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말을 견디기 어려운 듯 했다. 그럴 리 없는데. 그가 낮게 말했다. 은주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박 여사는 몸을 떨었다. 여보, 그날 얘기 제발. 박 여사. 회장은 단호히 잘랐다. 오늘은 숨기지 말자. 이 아이 앞에서. 지금 더 감추면 우리만 죄인이 돼. 서정은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 부부가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20년 전, 내 엄마 은주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서정은 눈을 크게 떴다. 네, 사라졌다니. 그럼 엄마가 왜? 그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여기에 있던 모두가 그날을 숨겼기 때문이야.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내가 그랬어. 당신이 알면 평생 못 놓을까 봐. 당신이 은주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 봐.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은주는 내가 이 집을 떠나기로 한 날,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달려가고 싶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을 가른 사건이 생겼어.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옆 테이블을 붙잡았다. 여보, 그 얘기하지 마. 서정은 숨을 삼켰다.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 여사가 은주에게 다녀왔어.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건 옛날 얘기야. 그땐 내가. 박 여사. 회장은 짧게 잘랐다. 정아에게 내가 한 말을 가감없이 말해야 해. 박 여사는 양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울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가 은주 씨에게 갔어. 당신을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서정은 숨이 막혔다. 왜요? 내 아들과 내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
박 여사는 자신을 감싸고 허리를 구부렸다. 당신은 은주 씨를 사랑했어. 그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 나도 알았고, 집안도 알았어. 그녀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래서 당신이 이혼하고 그 사람과 새 인생을 살까봐 너무 무서웠어. 나는 그게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말해버렸어. 무슨 말을요? 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회장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는 그의 눈에서도 물기가 흘렀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박 여사는 바닥을 바라보며 손을 꽉 움켜쥐었다. 난 당신이 은주 씨를 잊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어. 서정의 머릿속은 난장판이 되었다. 엄마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나를 데리고 떠났다고. 아니, 떠났던 게 아니라 쫓겨난 건가? 회장은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나를 기다렸다. 그리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손을 떨었다. 은주에게 찾아가는 길에 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서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당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집안은 완전히 흔들렸지.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야만 했어. 그날 아무도 오지 않는 병원 복도. 그곳에서 은주는 혼자 아기를 품고 있었다. 은주는 내가 태어난 날 기다림으로 하루를 다 보냈어. 박 여사는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람은 실망했어. 절망해서 그 길로 떠났어. 서정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평생 저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럴 거야. 회장이 말했다. 은주는 날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했어. 박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그 사랑이 너무 무서워서 20년 동안 숨겼어. 오르골이 저 멜로디를 다시 울린 건 아마도 그 진실이 더는 묻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서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럼 저는 회장과 박 여사는 숨을 삼켰다.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의 딸인가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칼이었다. 박 여사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한 채 그대로 굳었다. 회장은 손등에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정아야. 회장의 목소리는 쉼없이 부서졌다. 너는 은주의 딸이야. 그리고 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박 여사가 떨리는 음성으로 가로막았다. 여보 제발 잠깐만. 박 여사, 오늘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해. 회장은 더 이상 숨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서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전 알고 싶어요. 제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듣는지. 그걸 알아야 저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비어 흘렀다. 정아 씨.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정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이 은주 씨 딸이라는 걸요. 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며 한숨을 삼켰다. 그러니까 왜 그걸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숨겼냐고. 박 여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당신이 은주 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아무리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도 당신 머리 한구석엔 그 사람이 있었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과 그 아이 다시 이어질까봐 나는 너무 무서웠어. 서정은 몸을 굳힌 채 손끝만 차갑게 떨렸다. 그럼 저는 왜 이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게 패여 있었다. 정아야,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엄마 때문이었다. 서정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그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는 너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박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었다. 그 피멍든 얼굴로 그 편지를 나한테 건네면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아버지로서 당신을 믿었다고. 서정의 눈이 커졌다.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을 살리려고. 당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그게 은주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 회장은 눈가를 닦으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정아야, 너는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지.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너는 은주의 딸이자 나의 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정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20년 동안 묻혀있던 공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아픔이었다. 서정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이제야 왜 저를 20년 동안 찾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박 여사와 회장은 동시에 서정을 바라보았다. 서정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들의 선택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날 밤 오르골의 멜로디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울리는 게 아니라 사라진 세월을 애도하는 것처럼 들렸다. 거실의 공기는 말 그대로 숨을 데우지 못할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서정은 천천히 손끝을 접었다 폈다. 마치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는 평생 타인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대기업을 끌고 다닌 엄격한 리더,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움직이던 사람. 그런 그가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한 남자처럼 보였다. 저는요. 서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동안 제자리가 어디인지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아야. 왜냐고요? 서정은 눈을 들었다. 엄마는 항상 우린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린 저는 우리 둘만 버려졌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박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듯 손을 올렸다. 그건 내가 지은 죄다. 내 어머니와 널 지켜야 했는데. 맞아요. 서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 있는 단서조차 남기지 않았고요. 박 여사는 흐느꼈다. 그건 내가 그 편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정의 눈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진 듯 대답했다. 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당신에게 주라고 내 손에 쥐어줬었어. 근데 나는 전달하지 않았어. 회장은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와 공허로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그걸 숨겼다고. 난 당신이 그 편지를 받으면 다시 그 여자에게 마음이 돌아갈까봐 무서웠어. 당신은 그 사람만 보면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서정은 숨이 멎을 듯했다. 그 편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박 여사는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마치 무거운 짐을 품고 있던 사람이 내려놓으려는 듯이. 2층 서재. 금고 안에 있어. 난 20년 동안 그걸 숨기며 살아왔어. 회장은 거의 주저앉을 듯했다. 그게 내가 정아를 찾지 못했던 이유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픔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너무 오랜 시간 얽히고 설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이었다.
그 편지. 지금 보고 싶어요. 서정의 말에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힘겹게 지탱하며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금고가 열리는 순간 차가운 쇠의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시간에 눅눅해진 가장자리, 지워질 듯 흐릿해진 이름. 윤성에게. 서정은 가만히 그 글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그 순간 손바닥이 뜨겁게 데인 듯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회장은 숨을 참으며 서정의 옆에 섰다. 정아, 내가 읽고 싶다면 읽어도 돼. 아니면 내가 읽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엄마가 직접 제게 말하는 마지막 목소리일지 몰라요.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찢었다. 오래된 종이가 약하게 우는 듯 소리를 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편지의 첫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다. 성아, 이 아이. 우리 딸 이름은 꼭 서정이라고 지어줘. 회장은 큰 숨을 들이켰고 박 여사는 무릎을 꺾은 채 주저앉았다. 서정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편지는 계속됐다. 나는 살아서 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꼭 내가 필요해. 부탁이야. 이 아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내가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말아줘. 그 다음 문장은 종이에 스며들어 번질 만큼 엄마의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다. 성아, 나는 너를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딸도 꼭 사랑해줘. 서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가라앉았고 표정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안에서 20년치의 아픔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말이냐, 정아야. 서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그녀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해 지켜낸 사랑받아야 했던 딸이었다는 걸요. 회장은 무너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박 여사 역시 숨죽여 울음을 터뜨렸다.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긴 세월의 상처였다. 그날 새벽 오르골은 다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세 사람의 오래된 마음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나의 자리에서 다시 맞닿기 시작했다. 서재 창문으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오랜 죄책감, 누군가의 오래된 그리움, 누군가의 잃었던 이름이 한 공간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편지를 접어 내려놓은 서정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나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20년 만에 찾아온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정아, 그래도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내보인 적 없던 약한 음이었다. 그동안 권위로만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내미는 소리. 하지만 서정은 그 손을 바로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흔들렸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약속이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다. 박 여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서정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고개를 숙였다. 정아 씨,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말 미안해요. 내 욕심 때문에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너무 오래 짊어지게 했어요. 서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느리게 말했다. 저도 어릴 땐 누군가의 엄마에게 서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박 여사님도 그때 나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신 거라는 걸. 박 여사는 오열하듯 울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아야. 서정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진 않았지만 멀리 하지도 않았다. 그 거리는 용서로 가기 전 단계인 아주 소중한 시작이었다. 세 사람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은 몇 시간 전과는 달리 숨소리 대신 조심스러운 숨결이 흐르고 있었다. 오르골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듯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서정은 오르골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이 오르골이 왜 이 집에 있었던지도 이제 이해가 가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였다. 내가 이 집을 찾을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물건이지. 서정은 오르골을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낡고 맑은 멜로디가 새벽의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다. 박 여사는 입을 막고 울었고 회장은 멜로디와 함께 눈을 감았다. 서정은 오르골을 향해 말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는 나도 잃어버린 시간과 천천히 화해해 볼게.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고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다정한 선언이었다. 서정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해야겠죠. 회장과 박 여사는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보았다. 서정은 결심한 눈으로 말했다. 저는 도망치듯 살아온 20년을 이제야 멈추고 싶어요. 정아야.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사람과 하나로 엮인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갈지 저 스스로 선택해보고 싶어요.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성숙한 성인이 된 딸이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는 선언이었다. 회장은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다. 정아야, 너의 선택이 무엇이든 우린 받아들이겠다. 박 여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우선이야. 서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럼 일단은 그녀는 두 사람의 기대 가득한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엄마 묘소부터 다녀올게요. 그것부터가 모든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세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맞춰졌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마지막 음을 울릴 때까지 그 누구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20년의 세월을 건너 처음으로 맞춘 한 가족의 첫 새벽이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고요하게 깔린 산자락을 서정은 천천히 걸어올랐다. 밤새 잠들지 못한 탓에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전날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다. 회장과 박 여사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둘은 마치 서정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발자국 소리조차 줄이며 걷고 있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서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이름 세 글자, 김은주. 우아한 글씨체가 새겨져 있었다. 바람에 흔들린 억새들이 마치 오래 기다린 손짓처럼 묘비를 스치고 지나갔다. 서정은 묘 앞에 무릎을 천천히 꿇었다. 엄마. 한 단어가 20년 동안 먼지처럼 쌓여있던 감정들을 무너뜨렸다.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들렸다가 멎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나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녀의 손이 묘비를 잡았다. 마치 그 차가운 돌을 통해 엄마의 체온을 느끼려는 듯 애틋하게. 나, 이름 하나 때문에, 누구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숨죽이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 사지가 떨릴 만큼 울음이 밀려왔지만 서정은 그대로 이어 말했다. 이제는 엄마가 남긴 상처에만 갇히지 않을게. 엄마가 나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해. 뒤에서 회장과 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파고들었다. 잠시 후 서정은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박 여사가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다. 뭐를 말이니, 정아야? 서정은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은 뒤 말하였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잘못을 덮어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백할 용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더라고요. 회장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정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용기를 너무 늦게 냈지. 아니에요. 서정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늦게라도 내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어 서정의 머릿결과 억새들이 함께 흔들렸다. 그 순간은 마치 멈춰있던 세월이 한 번에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세 사람의 보폭은 처음으로 거의 같았다. 박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정아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가벼운, 그러나 단단한 웃음이었다. 글쎄요. 당장 가족처럼 지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조금씩 다시 알아가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이름 하나로 얽혀버린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의 속도로 할게. 우린 그저 옆에서 기다릴 뿐이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20년 전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다. 서정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오르골을 다시 열었다. 페달처럼 부드러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오르골 안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울음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의 담담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정은 20년 만에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잠을 잤다.